잠깐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전에 다 풀어봤던 건데, 풀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었어요? 쉬운 것만 냈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 교재 거는 숫자도 안 바꾸고 나오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진짜. 그래서 바로 문제 딱 쓰고, 개요 쓰고, 풀고, 답 결론 내리고, 결론. 그렇게만 하면 돼. 아까 전단 관련 계산 문제 처음에 할 때 외워야 되는 10가지 공식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개념을 좀 갖고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주동이냐 수동이냐 역수의 개념이고 되게 또 쉬운데 어째 보면 그게 응력 경로하고 또 그대로 쭉 이어지고 응력 경로를 꼭 주동토합, 수동토합이 아니라 성토, 절토, 말뚝, 다짐. 그러니까 어떤 토질역학의 문제에는 응력 경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문제에서 다짐이 나오든, 토합이 나오든, 말뚝이 나오든, 성토가 나오든, 절토가 나오든, 마지막에 쓸 거 없는데 좀 칸이 남아서 허전하다면 응력 경로 그려줘도 됩니다. 그게 좀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 옛날에 합격한 사람들 나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뽑을 때 그때는 그 응력 경로 하나 넣어줌으로써 엄청난 또 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 또 달라 보이는 거고. 응력 경로 별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아까 처음에 그 공식 C 코탄젠트 파이를 가지고 우리 하우즈만이라는 사람이 보강통벽에 세 가지 건네구를 보강 원리죠. 보강통벽의 보강의 원리. 건네구를 통해서 겉보기 접착력, 증대 이론, 내부 마찰각, 증대 이론, 구속 압력, 똑같은 보강통벽의 보강의 원리를 요 흙하고 흙 사이에 보강재를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칭으로 흙은 횡토합을 발생을 하려고 하고 이 보강재는 끌어당기는 이 원리를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강전액계 이게 어쨌든 횡토합이니까 KA라고 둘게요. KA면 시그마 V0 원래 시그마 1이었고 원래 시그마 3였어요. 근데 보강 후에 시그마 3가 더 작아졌어요. 작아짐으로 인해서 이 파이는 같은데 파이는 같죠? 근데 뭐가 이 점착력이 늘어났어요. 이게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겉보기 점착력 증대 이론에 대해서 이 식을 가지고 결국 뭐다? CR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요 값은 2분의 시그마 R 루트 KP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겉보기 점착력 증대 이론에 이 식을 써주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었던 분 안 계시죠?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시그마 VKA가 여기로 가면서 시그마 R만큼이 감소됐어요. 수평력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시그마 R은 시그마 V의 탄젠트 델타예요.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시그마 V의 탄젠트 델타가 시그마 R이야. 요게 횡방향으로 가려는 토합이 감소된 양이야. 그게 시그마 R이에요. 그 시그마 R에 따라서 CR 값이 점착력이 증대가 됐어요. 이거를 겉보기 점착력이라고 할게요. CR을. 그러면 똑같이 사인 파이는 딱 갈라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반지름이죠. 똑같죠?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시그마 1, 시그마 V, 시그마 3, 시그마 H 같이 생각할게요. 해서
C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요렇게 해서 결국 요 식이 나왔죠. 2CR 루트 KP 더하기 시그마 3 KP는 시그마 1이다는 이 식은 아까 공부했어요, 우리. 그죠? 그럼 시그마 1은 시그마 3 KP에다가 2CR의 루트 KP예요. 그죠? 요까지 정리되죠? 그죠? 그러면 요 시그마 3를 볼게요. 요 시그마 3가 여기서 요까지 감소됐잖아. 겉보기 점착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시그마 R 값이 감소됨에 따라서 요 시그마 3가 요로 변했어. 시그마 VKA, 이 시그마 VKA 빼기 시그마 R, 빼기 시그마 R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쓴 거야. 그럼 보강 후에 시그마 H 값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옮겨 쓰면 요 KP 시그마 3 더하기 2C 루트 KP는 똑같죠? 시그마 CR은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얘만 놔두고 얘를 하나로 올려볼게. 이 시그마 1을 시그마 1으로 얘를 이제 일로 이항을 시켰어요. 그럼 시그마 1 빼기 KP에다가 요 똑같이 왔죠. 에다가 요 KP를 이항을 해볼게요. 밑으로 다음 항으로 하면 KP 루트 KP분의 시그마 V 되죠. 루트 KP분의 KP에다가 시그마 VKA가 돼. 요 똑같이 시그마 V KP에다가 루트 KP분의 KP에다가 시그마 VKA가 되고, 요거는 루트 KP에다가 시그마 R, 요 KP 앞에 갈로의 안에 있었잖아. KP 그대로 따라와서 요게 한 항이 남고 요게 뭐가 된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요게 결국 0이야. 이거하고 같은 값이야. 자, 루트 KP는 분모로 가면 뭐가 돼요? 루트 KA 되죠? 그죠? 얘는 루트 KA 돼요? 그럼 KP가 분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모로 가면 어떻게 돼요? KA 되죠? 얘하고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 V분의 루트 KP 얘하고 얘만 남잖아. 같잖아. 0이 되잖아. 맞죠? 얘가 이 항이 0이 돼버렸어. 그리고 얘만 남았어. 루트 KP분의 KP는 또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했죠? 루트 KP분의 KP는 분모에서 루트 KP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R 2분의 2가 넘어와가지고 2분의 시그마 R 루트 KP가 된 거야. 지금 쉽죠? 나중에 못 써. 몇 번 써봐야 돼. 몇 번 써보면 요걸 가지고 어떤 이론으로 보강통백이 나왔는지 이만큼 이거 뭐 반바닥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내가 써줄 수 있잖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보강통백의 보강 원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 CR 값이 증대되는 원식이 이게 2분의 시그마 R 루트 KP라는 거를 하우즈만이라는 사람이 이 식 유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겉보기 점착력의 증대의 원리다. 내부 마찰각의 증대의 원리. 이거는 내부 마찰각의 증대는 어떻게 돼요? 당초 요 시그마 V KA로 파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점착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변경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강되는 파이가 보강 후에는 파이 다시가 되겠지. 그러면 내부 마찰각의 증대 원리도 파이가 증대게 되는 그것도 맞잖아. 그죠? 그림을 이것도 그려주고 이것도 그려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요 구속 압력 증대 원리 그것도 그려주는 거야. 계란을 거기에 담았을 때 신문지를 싸고 담았을 때랑 그냥 둘 때랑 다른 것처럼 흙도 구속압을 줌으로 인해서 얘가 옆으로 가려는 토압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세 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보강토 옹벽의 보강의 원리를 물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의 원리 이제 내적, 외적으로 가야 되죠. 내적은 인발하고 인장,
파단에 대해서 한정해야 된다는 거하고, 외적은 뭐 전단 뭐요? 전단 활동, 전지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첫 장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나도 이거 처음에 이렇게 설명 알아들을 때는 오 이러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 나도 오늘 한참 봤어요. 이거를 많이 써봐야 된다. 이거 그에 따른 식 있잖아요. 시그마 HP, 시그마 HA, 시그마 H0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역수라는 이 개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보면 쉽거든요. 쉬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이제 옛날에 몰랐던 말이 옛날에 저게 그냥 몰라도 그냥 이거 외워야지 했던 말들이 이런 거를 내가 다 해보고 나서 보면은 아 저게 뭔 말이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게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져요. 오늘 토합도 그렇고 전단도 그렇고. 1번은 전기압 밀도트 CD 아까 CD 시험에서 답 어떻게 쓰셨어요 이거? 예제 10.4번. 10.5번이 사실 좀 어려운 거였고 10.4번은 그냥 그 시그마 3가 주어지고 델타 시그마가 주어지니까 델타 시그마 D가 주어지니까 시그마 1이 저절로 나오는 거였죠. 그죠? 이 숫자로 해주니까 숫자로 그냥 되잖아. 시그마 3가 얼마다고? 1.0. 델타 시그마가 1.8이니까 요가 2.8이 되고 중간이 1.9가 되는 건 자명한 거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파이가 있댔어요? 없댔죠? 반지름이 0.9가 되는 거 자명한 거고 바로 탁탁탁 튀어나와야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구하랬는데 파이 요 파이 그 다음에 요 세타 그 다음에 요 타우 파괴면에서 요 점에서 점 D에 있는 시그마 타우라는 거 항상 인지하고 계세요. 요 점에서의 시그마 타우 값, 요 점에서의 또 뭐 시그마 값 시그마 N이죠. 타우 N이고. 자, 이게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왜 여기다가 N을 붙이고 왜 프라임을 쓰고 왜 CU를 쓰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좀 나오죠. 인지가 되죠. 왜 저렇게까지 해서 할까 하는 것들이. 그거 잘못 기입을 하면은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는 전혀 다른 오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N, 타우 N이라고 우리가 해주는 이유가 나오죠. 일단 요 세타는 구해보면은 요 반지름을 가지고 요게 뭐예요? 요게 삼각형이니까 요게 삼각형, 요게 파이가 되겠네. 그죠? 파이는 요게 2세타가 되고 세타는 파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파이 어떻게 구했죠? 사인 파이는 1.9분의 0.9지. 얼마 나오던가요? 28.27. 파이 나오면 세타 나오고, 세타 나오면 요 N값, N값 나오고, 뭐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자,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개요를 쓸 때, 얘가 뭐라고 했어, 문제를. 전규 압밀 점토에 대해서 CD 압축 시험을 했다 그랬지. 그러면 문제 쓰잖아요. 욕 쓰고
1, 2, 3, 4 썼죠? 문제 충실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 해가지고 1 개요를 했어. 그러면 1 해서 뭘 쓰냐면 CD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삼축압축 시험에 개요 별 뭐 아니면 방법 별 강도정수 결과 도출 해가지고 그 삼축압축 시험 표를 하나 만들어줘. 메이드 과정, 페일리어 과정, UU, CU, CD 뭐 해가지고 이걸 해주고 여기일 때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런 표 하나 해주고 나서 자 삼축압축 시험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CD 시험이라고. 이거를 좀 못 그렸는데 CD 시험이라고. CD 시험은 메이드 과정에서 컨솔리데이션 하고 페일리어 과정에서 드레인을 한다. 그래서 델타 U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값은 그 강도정수 값은 CD, 파이 D를 구한다. 뭐 이 정도까지 써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려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숫자 하는 건 이거는 한 반 페이지면 끝나잖아요. 쓸 거 뭐 있어요. 여기 앞 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삼축압축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썰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결론에 뭐 이거 나가서 CD 시험과 CU 시험과 뭐 UU 시험의 차이점 아니면 현장에서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내용을 같이 써줘야지. 이 문제도 중요해. 문제 중요한데 이거는 먼저 풀어놓고 시험지에다가 먼저 답은 정해놓고 이거 쓴다고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먼저 답은 먼저 계략적으로 어떻게 해놨고 뭘 쓸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올 때 앞 뒤에다가 뭘 채워줘야 되지.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는 먼저 착실하게 써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 봐야 뭐 2, 3분이에요. 2, 3분이면 충분히 쓰니까 이거 쓰고 나서 답 쓰고 개요에다가 뭘 할 건지 좀 비워놓고 이거 내용 써놓고 문제 풀어놓고 삼축압축 시험에 대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중해 있는 어떤 응력을 묻는다면 제가 그거부터 항상 그리라고 했죠. 지하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그려주는 거랑 자 어떤 지중해 한 요소잖아요. 요거 요소 A.Z 이거를 먼저 그려주고 감마 Z라는 거 하고 요 Q가 있으면 Q가 또 유한이냐 무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항상 먼저 개요를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론적인 문제를 풀 때도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왜?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어떤 한 입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뭔 내용인지 만약에 시추를 한다고 해도 그 인시추 메케닉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교란의 어떤 가장 특징 중에서 그걸 골라서 얘기를 하자면 인시추에 있을 때는 얘는 반드시 시그마 V0하고 시그마 H0는 같지가 않아요. 개념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K0 값을 안반에서도 그렇고 흙에서도 그렇고 구하는데 이 K값하고 이 시그마 V0하고 감마 Z하고 추가 하중 Q하고의 관계를 어떤 거를 이 중에 뭐 네가 묻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내가 먼저 지변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는 이 문제는 지금 삼축압축 시험 중에 CD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개요를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어디서 온 건지 그거를 왜 묻는지를 찾아가서 그 원천적인 것부터 그걸 알아야지. 그죠? 이게 대해서 만약에 뭘 묻는다면 지중해 응력에 대해서 뭘 묻는다면 왜 하는지를 원래 이 뭐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떠들던 내용이 이렇게 답안지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이 CD를 물어보면 그냥 이것만 하고 말면은 진짜 점수 안 줍니다. 점수 안 줘요. 이 삼초가축 시험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중에 네가 묻는 거는 요렇게 해서 금방 구한다. 나는 공학자다. 그리고 결론은 이 삼초가축 시험의 문제점도 알고 있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도 알고 있고 향후에 뭐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라. 이제 내가 이거를 연습 그 계산 문제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익숙해지면은 이런 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함으로써 이런 이론들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요. 안밀과 전단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다가온다니까, 나한테. 그리고 이런 여유가 생긴다니까, 답안지 쓸 때. 그래서 2번은 7.3 10톤의 방향 최소 중력 2톤 최대 중력 면과 반시계 방향의 수직 응력의 전단 응력. 이건 뭐 이제 껌이지. 껌이지, 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뭐부터 가야 되는지 한번 착 보고 이거 뭐부터 가야 돼요? 일단 시그마하고 타우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나오려면 먼저 반각의 공식부터 나와서 이거를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1번 해석적인 방법, 2번 2세타 방법, 3번 오피점 방법을 이거를 해석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얘기했죠? 봤으면 이거를 딱 갖고 와가지고 왜 이 수직 응력과 이 전단 응력이 왜 생기는지 여기에 N이라고 합시다. N에 뭐예요? 시그마 F N은 0이다. 힘의 합력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도 0이다. 그래서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만데 이거하고 합력은 0이다. 그리고 얘하고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죠. 이 방향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시켜주고 얘는 플러스 시켜준다. 그 원리를 다 써주라고. 코사인, 사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지죠, 이제. 눈으로 봐갖고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그림 연습. 그리고 요 그림은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정량화 해놓고 요 그림도 항상 그려야 돼. 전단이 나오면 요 그림은 항상 그려야 돼. 어떤 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료가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시그마 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시그마 3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괴면에 따라서 파괴면의 기본 원리를 가지라고. 무조건 파괴면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시그마 1이다 시그마 3다 그러면 시그마 1 최대 중력의 으로부터 시대 반대 방향으로 각도 그게 세타가 이 세타가 모아의 응력원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뭡니까? 접점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이거는 보통 이제 주동 쪽이죠. 주동 쪽. 요 시그마 1이 여기 있고 시그마 3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고 보통 수동 시그마 1이 여기 있으면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서 접점이 여기 생기잖아. 그러면 이 주응력 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게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응력 면에서 요게 2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주응력 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게 세타가 되고 그러면 여기 요 점하고 요 중심점 요게 2세타가 되고 이거 기본적으로 딱 나오면 일로 딱딱 이게 뭐가 일로 가고 뭐가 일로 가는지를 딱딱 구분이 돼야 되고 이 연습 몇 번만 해보면 돼요. 근데 요걸 가지고 그대로 토합으로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토합으로 가면 이제 주동이냐 수동이냐로 나눠져 가지고 요 랭킹의 그 이론이 한 번에 해결이 되죠. 랭킹의 이론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도 이제 무난한 거야. 이거는 좀 어렵다 치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뭐 지하수가 여기에 있든 상제 하중이 있든 이질층이 뭐 몇 개가 층이 있든 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랭킹 토합으로 가서 랭킹에서 이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했던 것들이 이 쭉인데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를 통한 타우하고 시그마 수직 응력하고 전달 응력, 파괴 시의 수직 응력, 전달 응력, 그다음에 최소 중응력, 최대 주응력 어떻게 되는가?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CU 시험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스캔부턴의 가인강국수합 A계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구하는 순서가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뭐 했습니까? 수수할 때 먼저 전수두를 구해서 전수두, 위치수두, 압력수두 곱하기 감마 W 해가지고 이게 U가 되면 U가 나오면은 전응력이 나오고 유효응력이 나와서 이게 도표가 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아까 먼저 시그마 3를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시그마 3 값 나오고 델타 시그마 D 나오면 시그마 1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때 강국수합을 측정했다. 측정이 나오면은 시그마 3의 프라임이 나오고 시그마 1의 프라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하면 이게 P가 되고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하면 이게 Q가 되고 여기다 프라임 붙이면 프라임이 되고 프라임 붙이면 Q 프라임이 되고 그래가지고 PQ 다이아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그냥 타우하고 시그마도 되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PQ까지 P P-Q, Q-까지 나오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P, P-Q는 Q-. 요 두 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때 만약에 C가 있을 때 C하고 파이, 요 C 코탄젠트 파이 구하는 방법, 요게 A하고 알파 구하는 방법. 오늘 요거까지 다 했었죠. 머리에 남아 계십니까? 이제 원리를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이론을 가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 값들이 뭐 어떻게 나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그램도 PQ 다이아그램도 나오고 PQ 다이아그램이 아까 뭐예요? CU 시험일 때 전응력 경로 여기로 갔죠. 유효응력 경로 요렇게 갔죠. 그럼 델타 U가 요렇게 간다는 거는 이제 계산하면 나오고 그래서 원이 원래는 정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1, 시그마 1, 시그마 1. 여기 시그마 3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 값이 Q 값이 되는 거고 다 Q-가 되고 Q가 되고 똑같다라는 거. 이 의미가 내 머릿속에 이제 박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리는 뭐부터 공부를 했냐 하면 전단을 공부를 할 때 이거부터 안 하고 뭐부터 했어요? 우리 삼초갑축 시험에 대해서 UU, CU, 바, CD를 하면은 여기에 또 일축이 있고 직접이 있고 자, 우리 전단 시작하면은 전단에 뭐 모아원 그 조금 뭐 하다가 일로 가가지고 얘를 어디다가 쓰는지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축일 때 파이 U는 이걸로 보나요? 그죠? 1대 비배수 전단 강도가 얘가 과하게 나오겠죠. 그죠? 파이 U를 0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있는데 파이가 있는데 작게 나오겠지. 1축일 때. 그러면 3축일 때 뭐 이 비배수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또 이게 이제 쓰임새가 어디에 쓰인다. 유유는 1차선 토시, 그죠?
1차 성토에 급속 성토 할 때 CU는 단계 성토할 때 쓰잖아. 단계 성토할 때 요거 CU 쓴다 했어요. 요 할 때 C0가 CU가 되는데 강도 증가율에 의해서 또 강도 증가율은 뭐 P0분의 CU인데 어떻게 하는지 그 식까지 나오죠. 요 할 때 그러면 급점기 단수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이거부터 했어.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뭔지 감이 오죠.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이런 이론들이 어렵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거는 다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빨갛게 옆으로 색칠해가지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